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토론 토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받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토론 토의 면접에서 면접관 앞에서 발언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드디어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 굉장히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또 이를 뽑고 나니까 굉장히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미뤄뒀던 것들, 본인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실행하셔서 저처럼 좀 후련한 마음으로 다음 일정 혹은 다음 준비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그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다 보니까 지금 면도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 화면을 좀 작게 잡고 강의 파일을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토론과 토의 면접 이 네 가지 이제 평가 요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방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개방성이라는 단어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토론과 토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여러 팀원들과 업무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축소판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타인의 어떠한 의견을 수용한 뒤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지원자가 개방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긴장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객관적인 어떠한 논리적 설득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발언에 어떠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감점 당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방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토론 토의 면접에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 기회가 됐을 때 이 개방성의 여러 가지 지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피가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뭔가 그 느낌이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요거 이제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경청과 전달적 측면에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문서 이해, 그다음에 문서 작성, 그다음에 뭐 경청, 말하기 이 네 가지 측면, 물론 이제 외국어 능력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지시문에서 주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 지원자가 이제 경청을 좀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 지원자들이 경청하는 방법에는 뭐 평가자들 외에도 토론과 토의는 여러분들 지원자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매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열심히 메모한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메모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 정수리만 보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은 좋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서 간단하게만 메모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기조 발언할 때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굉장히 뭐 자기 것만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적으려다 보니까 아예 기조 발언은 허공에다가 누가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론 토의 면접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런 컨텐츠들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한다면 공손하게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원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떠한 뜻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금 지원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말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 친구가 의사소통 관계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점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누가 봐도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질문하라고 해서 이상한 거 질문하면 약간 좀 오해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적 측면에서는 그 발언 시간이 길고 짧은 것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수사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한 발언에는 한 가지 의미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한 발언 안에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이렇게 의미를 제시하다 보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걸 갖고 또 토론을 이어가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발언에 한 가지 의미만 제시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제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예시를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과 설득력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시문이라든지 토론과 토의 과정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입자 표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장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여기 보시면 논리적 근거란 전제, 그쵸? 데이터, 예시 및 경험, 제3자, 전문가 의견 등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응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잘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게 녹록진 않을 수 있는데 토론 면접보다는 토의 면접에서 그 지시문에 대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회사마다는 그 지시문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그 지시문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면접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평상시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좀 시사뿐만 아니라 지원 직무나 지원 회사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향후 이러한 어떠한 이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쌓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적극성과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토익 갔는데 말을 많이 못했다. 예, 뭐 말을 많이 못하고 적고 이걸로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내가 찬성측이야. 반대측에서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택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야 이거 면접이니까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넘어가자. 그래서 아무런 챌린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인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이게 목도 목이지만 이게 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네.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적극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토론이니까 토의니까 그리고 이게 면접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말고 누군가가 좀 비논리적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합리적이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격적으로 챌린지하라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이다 보니까 안 싸울래, 나 멱살 잡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포지셔닝 시켜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적극성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이 제스처가 많아지거나 아니 눈알이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 있죠. 토론을 진행할 때, 토의를 진행할 때 특히나 이제 어떤 의견이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첨예하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지원자는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다라고 또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과 토의 면접에서는 굉장히 포커페이스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불안한 눈빛뿐만 아니라 톤이 높아지거나 말이 막 빨라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누가 나한테 자꾸 공격을 해요. 분명히 토론 토의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막 같이 막 와가지고 화이팅해서 우리 다 같이 합격합시다. 우리 토론 면접, 토의 면접이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이놈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면 그쵸? 끝나가지고 진짜 면접비로 그냥 진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럴 때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천천히 천천히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뒤에 보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정식 강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분석, 서술 능력, 적극성, 스트레스 내성, 토론과 토의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계획적 수립 능력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 네 가지 위주로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산교통공사도 그렇고 지금 주말에 컨설팅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토론 토의 면접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시간 될 때 미리 좀 이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자 오늘도 겸사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그리고 토론과 토의 면접에 대해서는 이 영상 외에도 제가 지금 제 채널에 뭐 기조 발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 요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오늘 치과 갔다 왔지만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촬영하면서 목 상태도 그렇고 이제 이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도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 주신다면 늘 이제 뭐랄까 그 헌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좋게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고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6시에 이제 또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광주로. 광주에 있는 분들 특히 또 전남대 학생들 기회가 되면은 제 또 구독자도 있으면 강의할 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세요. 그럼 저랑 또 기념사진도 좀 찍게. 저랑 뭐 아저씨랑 뭐 찍어서 뭐 하겠냐마는 어쨌든 내일 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날씨 되게 춥다고 합니다.